예, 총리 후보자님, 우선 국무총리 지명되신 것에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다른 의문 사항은 추후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에 임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국무총리를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은 조금 권위주의적인 냄새도 나고 옛날의 진부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이라는 면에서 위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밑으로는 행정의 모든 부와 또 국민께 책임을 지는 자리다 하는 면에서 이해한다면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책임감을 느끼지만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표현은 존경하는 곽 의원님이 느끼시는 대로 시대에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아마 국가 의전 순위를 대통령의 다음을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을 두고 주무총리를 둔 이유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보아도 1인 지하 만인 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총리 후보자께서 예전에 서울시장 출마하신 적도 있고요. 또 부산시장 출마하신 적도 있어요. 내년 지금 6월달 1년 뒤가 정확하게 또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총리로 지명되신 다음에 여러 번마다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국무총리라는 그 직을 무겁게 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치인 출신의 총리 지명자라면 이 총리 생활 1년 정도 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이미 제 마음도 그리 정했고 대통령님께도 이 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투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국무총리가 되시면은요, 저도 잘 몰랐는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시죠. 그러면은 그 일반 국민들께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국무총리가 된다면 그 업무 양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은 겸직하기 힘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 국무총리로서의 급여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세비 같이 받나요? 그것은 통상적인 원리상 양직을 겸하게 됐을 경우에 네. 주요 임하고 있는 직 예. 또는 액수가 더 많은 직의 그 급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만 받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국회의원으로서 또 후원금 모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총리로 있는 동안에 후원금 모금은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보좌진이 많으시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국무총리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겸하게는 돼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보좌진은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 주신 질문이 국회의원직을 겸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그와 관련된 보좌진의 유지 등등과 관련한 판단을 여쭤보시는 것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헌법과 법률 또 그에 의거한 국회의 다른 판단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저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오늘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지고 국무총리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겸직 제도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틀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절제할 것을 절제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총리 후보자님께 여쭤보겠는데 그 전에 국무총리로서 국회의원직을 겸했던 분이 이완구 국무총리 계시고 정세균 국무총리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을 겸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총리 후보자께서 그렇게 총리직에 대한 어떤 무거운 책임감 이런 걸 느끼신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은 사임하시고 국무총리직에 전념하겠다 이런 한번 결심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슬라이드 한번 좀 띄워봐 주시죠. 그래서 지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군 복무는 마쳤는지, 또 전과 관계는 어떤지, 그동안 또 정치인 출신이면 정치 이력은 어떤지, 또 불명확한 소득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 군 복무라든지 전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도덕 기준이 그냥 흐지부지 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숫자로 한번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두 분 다 군 복무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과 관계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사범이고 김민석 후보도 전과 사범이에요. 물론 전과의 그 내용 면에서는 좀 달라요. 예, 그렇고 정치를 하시면서 굉장히 여기저기를 막 다니셨어요. 양천, 영등포, 부산까지 그렇게 이동하신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소득은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5년간 소득 신고액에 비해서 한 8억 정도를 그 세비 외의 소득원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하신 그 금액입니다. 8억 원. 그리고 그 8억 원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두 번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합계액이 2억 원, 7억 2천만 원 합쳐서 이제 9억 2천 정도였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 하면은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해가지고 거기에 증여세가 또 부과가 되죠. 증여세가 또 억대의 증여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답변하십시오. 네. 답변 드릴게요. 아까 이 그림표를 통해서 보여주신 중에 소득과 관련한 등등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바로 그것을 궁금해해서 여쭤보시고 답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치 과정에서의 당적 관련한 문제 또는 과거 전과의 구성에 관한 문제 또는 군 복무의 문제 등등은 군 복무가 민주화 운동 때문이냐 그것을 포함한 것이냐 때문에 군을 못 갔는가 수형 생활 때문에 또는 통상 정치에서 문제되는 군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적절치 않은 방식에 의한 회피 이런 것에 의한 것이냐 등등에 대한 것을 그것을 이렇게 다시 확인해서 여쭤봐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 주신 중에 다른 부분은 실제로는 연동돼서 표현하는 것도 또 제가 답변 드리는 것도 그다지 적절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곽혜택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